저는 얼마 전에 보낸 저희 집 강아지 볼트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애가 기력도 없고 힘들어 하던데 엑소존 치료를 받고 강아지가 이틀 만에 서 있는 거예요.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했고. 뭐 이게 약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줄기세포랑 엑소점의 가장 큰 부작용은 요즘에는 반려가족들에게 영양제를 좀 많이 챙겨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프지도 않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자주 투여해도 괜찮은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화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를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녹고 있으니까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노화에 대한 지표가 아직 반려동물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물론 투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소점을 투여했을 때 사실은 털이 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털이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애기 털이 나요. 사람도 약간 나이 많이 먹으면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씻어도. 근데 이제 강아지들도 저희 테크니션들이 냄새 맡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꼬숩네요? 네, 그 꾸리꾸리한 약간 냄새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고양이의 그 발이라던가 네. 강아지들 얼굴 특히 여기 옆에 귀 쪽에도 그 꼬숩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초음파 볼 때도 계속 발냄새 맡고 있고 막 이런 데 맡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냄새 어떠냐 얘 냄새 물어보거든요. 테크니션들한테. 근데 줄기세포랑 엑소점 많이 맡는데 원장님 요새 얘가 냄새가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맡아봤는데 냄새가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예요. 입냄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어요. 우와. 실제로. 왜냐면 강아지는 전 옛날에 어릴 때는 뭔가 한 달에 한 번 씻겨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씻기지 않으면 그 냄새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으면 강아지가 냄새가 진짜 심해지는구나 했는데 엑소종은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저의 그냥 외관상의 추측으로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너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호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항노화 목적으로 이거를 막 투여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는 있습니다. 제일 좀 효과가 미미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줄기세포랑 엑소점의 가장 큰 부작용은 효과가 없다입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보호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경우는 있었어요. 비용을 많이 썼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수의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호자의 몸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미미한 효과를 보호자는 느낄 수는 없어요. 큰 효과가 나야지만 보호자는 느낄 수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게 확 와야 사실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이 만약에 부작용이 큰 약이라고 하면은 엄청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하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 투여 방법이나 투여 용량만 잘 지킨다면은 제가 생각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제 환자에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부전이나 췌장염에서도 제가 정말 많이 투여를 해봤거든요. 수의사들이 신부전에 투여를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보통 있어요. 이상한데 신장 수치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보호자가 막 애가 밥을 엄청 잘 먹고 활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의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임상 증상만 개선되고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경우에 수의사가 권장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수치는 떨어졌는데 보호자가 별로 달라진 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의사는 수치적으로는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보호자가 이제 약간 갸우뚱한 거죠. 그래서 수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임상 증상이 개선되는 걸 보호자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크겠다. 만성질환자에서 보호자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계속 약을 먹이는 행위 자체를 어려워하십니다. 쉽지 않죠. 네. 그 내복약을 줄이는 용도로도 이 치료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 장기간 복용하거나 이제 잘 줄여서 좀 괜찮아졌다고 해도 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재발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제 환자 중에서도 고양이 환자에서 만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한 3-4마리 정도 지금 관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지금 전부 면역 억제제를 끊고 엑소좀이랑 줄기세포만으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줄기세포나 엑소점이 면역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거의 먹이지 않고도 지금은 거의 끊은 상태로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약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면역이 저하돼 있을 때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이 너무 민감해서 생기는 면역 매개성 질환, 내 몸을 내가 공격할 때는 그걸 또 낮춰줘서 네. 적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뭐 이게 약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화학적인 약품이 아니라 생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체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항상성이거든요. 저희가 더우면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몸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젊은 애기들한테도 괜찮지만 특히 또 노련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는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투여하고 있는 애들은 젊은 애들보다는 다 노령이랑 질병이 있는 애들한테 많이 투여는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방향은 저는 미리 예방을 하거나 미리 노화를 막거나 이런 쪽이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줄기세포 치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줄기세포가 어떤 조직에 부착을 해서 혈관을 신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탈모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혈관이 다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줄기세포와 엑소점이 혈관을 신생해서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털이 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서 이게 커지면 안 되잖아요. 줄기세포가 거기에 혈관을 신생한다라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부분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를 안 하고 있죠. 우리 이제 의학을 할 때 어떤 근거 중심 의학으로 이제 해서 연구 자료가 있던지 이런 부분이 명확할 때 보통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물에서는 그게 좀 빈약한 거는 그 사실인가요? 사실 제가 근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다른 치료를 안 하고 이 치료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환자가 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치료를 안 하고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의사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이 기존 치료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냐. 기존 치료를 안 하고 이것만 해서 좋아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환자인데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제가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어떤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프로토콜화 시키고 더 근거를 만들려면은 사실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조건이 확실하게 배제가 된 그런 결과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께서 많은 케이스들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제 기존 치료로는 좀 한계라든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효과를 확실히 느끼신 거죠. 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약으로 사용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효과를 느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개별 차가 있지만 효과가 정말 큰 애들은 보호자분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다듬고 프로토콜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의학 같은 경우는 남들이 처음에는 이거는 근거가 없고 좋지 않은 치료라든지 혹은 그걸 왜 해? 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훌륭한 치료가 된 경우도 있고, 혹은 예전에는 정말로 좋은 치료였고 정석이다라고 했던 치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별로 환자한테 좋지 않은 거였어 라는 게 밝혀진 것처럼, 줄기세포 같은 새로운 부분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없는 거라고 밝혀질 수도 있는데, 많은 우리 노령견들이나 노령묘들, 다른 동물들에게서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밝은 앞날이 다가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녀오겠습니다.